초반에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가장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컨텐츠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회사를 들어와서 빅데이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저도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를 공부하면서 나는 안 해도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감이 있었는데, 회사 들어와서 사내 교육을, 데이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각자 데이터를 정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좀 더 내게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데이터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번에 거의 한 달 넘게 빅데이터 교육을 받고 아, 전혀 저도 생소한 영역인데 필요성에서 받았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이런 서비스 기획이나 뭐 큐레이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은 학생 때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 이수증이나 자격증도 되게 많더라고요. 국가에서 그 자격증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은 이쪽 업에 일하시기가 되게 수월한데, 근데 이 빅데이터는 미래의 직군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플랫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기존에 있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 플랫폼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모든 사업을 수립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러분, 노 선생님하고 저거 짠 거 아닙니다. 제가 데이터를 많이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너뜨만 선생님이 우리 노 선생님한테 했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아니고요. 알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이터의 중요성 다시 한번 네. 미디어 영역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자, 수급, 유통, 서비스 기획 말씀을 해주셨고, 초반에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가장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컨텐츠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OTT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어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OTT는 제작을 하고 있진 않아서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사나 뭐 일반적으로 방송 영상 제작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제이 콘텐츠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에이스토리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현장에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OTT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하고 있다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OTT 쪽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는 저희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도 나가면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제작해요가 아니라 저희는 좋은 콘텐츠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투자사입니다 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선생님, 넷플릭스도 유사한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도 유사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몇천억 투자한다, 한국에 네. 투자한다, 이 말은? 넷플릭스에서 안에 피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콘텐츠 기획 총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선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보통 CJ나 뭐 다른 쪽의 분들이 이제 넷플릭스에 많이 이직을 하시고 계신데, 그분들은 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획해서 선별하고 이거에 투자하자,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그렇게 웨이브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웨이브에서 결정하면은 스튜디오 웨이브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제 다른 독립 제작사라든지 다른 쪽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지, 네. 웨이브든지 넷플릭스든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PD가 있어서 스태프들이 있어서 만드는 건 아니다. 네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하는,
이런 쪽의 기업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노 선생님께서 영상 제작 능력을 갖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데이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은 약간 좀 생소한 분야인데, 저희는 이제 보통 말하면 저희는 IT 기술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예를 좀 플랫폼, 선생님 예를 좀 들어주세요. IT 기술하면 잘 모르니까 지금 플랫폼 네, 뭐 플랫폼 기술인 부분인데요. 기술 개발자들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져오고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이 플랫폼이 잘 돌아가게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저희는 이제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스트리밍이다 그렇지. 보니까 이 스트리밍이 안정적으로 이용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있는 이제 기술 저희가 보게 되면은 전체 구성원 중에 거의 한 60% 이상이 기술 개발자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네. 한숨 소리가 들린다. 이 기술 개발이 그러니까 오해 보면 저희는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플랫폼은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 보다가 동영상이 막 끊겨버리고 그럼 안 보지. 막 짜증나.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뭐 서버 용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을 하고 이걸 심리스하게 쭉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뭐 동영상에 대한 압축 기술 여러 가지 더 기술들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또 OTT 쪽은 요즘에 좀 아직까지는 화두가 되지 않지만 이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 대한 음질이나 화질이 8K부터 돌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 넷플릭스도 4K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질과 화질에 대한 또 기술 개발이 또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기술이 또 인력이 많고 그 부분은 약간 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본사 전체적으로 기술 개발자들이 보통 한 2,000명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콘텐츠를 투자하고 뭐 UI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력 갖다가 커버가 가능하지만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개발자들은 워낙 촘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때나 친구들 아마 우리 노 선생님 말씀 듣고서 실망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팩트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프로그래밍 또는 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 미디어 산업에서는 상당 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거, 마지막 그 질문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미디어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미디어에 관심 있는 롯데말 친구들에게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국내 취업 시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미디어 쪽에 아무래도 인력 충원이 많이 없다가 이제 OTT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인력에 대한 수요 부분이 점차 늘어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웨이브도 뭐 콘텐츠 쪽에 아까 말씀 안 드린 뭐 마케팅도 있고 그렇지. 홍보도 있고 수급하는 쪽도 있고 뭐 서비스를 기획하는 이런 분들도 이제 있는데 다양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신규 입사자가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미디어의 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한쪽에만 편향적으로 난 이것만 할 거야 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언젠가 기회는 찾아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좀 준비되지 않으면 이 기회가 있었어라고는 아쉬움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하면은 이쪽 미디어 쪽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장해서 좋은
인재로서 커갈 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좀 힘들겠지만 언제나 이제 묵묵하게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 딱 보면은 언젠가 기회를 잡고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무리 어렵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 갈 길 가면은 좀 더 미디어 쪽에서 힘을 받고 좋은 인재로서 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 상황은요, 역사상 가장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컨텐츠 늘 환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넓혀집니다. 그래서 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묵묵히 준비하다 보시면요, 국내 기업, 국외 기업 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찾는 시장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미디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내 시장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움직이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잘 들으셨죠? 제가 늘 얘기하는 글로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아니 노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TT 기업인 웨이브에 계신 노동환 선생님 모시고 OTT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